안녕하세요. 파락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식시장에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양한 활동,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세 가지가 우리가 결국에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그래서 종목의 선택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시기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얼마만큼 사고 얼마만큼 팔 것인가, 금액에 대한 결정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요 세 가지일 것입니다. 이거 이외에 뭐 우리가 주가 지수를 높이거나 내릴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종목의 주가도 돈이 많아서 그 종목의 주가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뭐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할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의 한계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중에서 1번,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1번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수많은 매매 기법, 거기에 들어있는 그 원칙과 기준을 찾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그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실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할지 결정하게 되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도 다양할 것 같지만은 실제 요 세 가지 정도, 먼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냐, 뭐 주 업종이 개선되느냐, 아니면 신사업에 관련됐느냐, 아니면 단기 테마로 이슈를 갖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냐 아니냐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차트 모양, 즉 이평선,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횡보냐, 아니면 거래량이 바닥에서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느냐, 아니면은 꼭지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을 하였느냐, 아니면 조정 시 거래량이 감소하였느냐, 이런 식으로 차트에 들어있는 이평선과 거래량으로 또 종목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급 상태. 그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아니면 큰손 개인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큰 금액으로 그 종목을 매수를 하느냐, 그것 또한 우리가 종목을 결정하게 되는 기준들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정하게 되는지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그 기준들이 되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때 왜 내가 사는 종목은 항상 오르지가 않고, 그리고 시장에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주도주,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덜 하락하는 그런 주도주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 주도주를 못 살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렇다면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상승을 하는지, 그러한 패턴, 실적 개선이냐, 차트 모양이냐, 수급이냐, 이런 것을 계속 시장의 주도주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 물론 주식시장의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도주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확률 높은 다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이 과연 어떠한 형태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일 장이 끝나고 종목을 검색하기 이전에 시장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먼저 검색하는 시간을 꼭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승 종목을 검색하는 게 한 종목을 검색하는데 뭐 10분, 20분이 걸렸었는데 종목하는 뭐 하루 이틀 하고 1개월, 2개월, 1년, 2년 매일매일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그러한 종목들을 검색하는데 불과 뭐 10초, 20초 만에 바로바로 종목을 보는 눈이 안목이 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장 마감 후 아니면 시간이 없으시면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셔서 그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떤 모습에서 상승 출발을 했는지 그리고 상승 중에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것을 꼭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승을 하는 종목, 코스피에서 3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4종목을 선정을 해서 이 종목들이 상승 출발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 모양, 뭐 수급, 실적,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에서 시작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랍니다. 코스피에 있는 대덕전자인데, 아울러 오늘 방송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관 매수 추종 매매 방법이라는 영상과 그리고 땡땡땡 이평선으로 급등주 상승 초입 진입하기 이렇게 2가지 영상을 미리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첫 번째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 영상이 다 끝나고 그 영상도 꼭 참고를 하시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종목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종목 대덕전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노란 선은 361선이다. 이 361선은 월봉의 이 검은 선, 이 21선과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인 일봉의 361선은 월봉의 21선, 이 검은 선이 월봉의 21선입니다. 이 부위와 이 노란 선, 일봉의 361선은 거의 유사한 가격대다. 그래서 일봉의 361선이 매우 중요하고 기관들이 이 361선을 기점으로 집중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수급이 들어와서 종목을 급등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정을 거치는데 이 매수했던 기관의 물량이 일정 부분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지수 하락과 함께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도 20일 이평선, 이 검은 선이 하락을 거치게 되고 결국 21선이 횡보라는 이 기간 조정, 이때 동안의 기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1선을 횡보로 시키고 다시 기관이 재차 2차 매수가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관이 매수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관심 종목을 등록시켜 놓고 이 지점에선 역추세 방향이므로 우리는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선이 횡보를 하는 이 기간 조정을 거친 이 시점에서 매수를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패턴,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불과 일주일 만에 10%, 15%씩 상승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승 중 체크해야 될 것은 시장을 이 종목을 상승시킨 게 기관의 매수량이기 때문에 상승 중에도 기관이 충분히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매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 중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하면서 수익률을 충분히 높일 때 그때 매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이 외국인과 개인의 이 물량을 다 받으면서도 이 종목을 상승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 종목의 주인은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이렇게 21선 눌림목 부근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 그 지점은 361선과 21선이 지지되는 이 부위,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종목의 하이트 진로입니다. 이 종목도 기관이 매수하는 검색식에 의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죠.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합니다. 이 노란 센석 361선도 그 선을 띄우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상승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21선을 지지해서 상승을 하다가 21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21선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면 이 종목은 이 위에 박스권을 뚫고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같이 상승할 때 동반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이러한 이평선과 이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21선을 당연히 이 지점을 봤을 땐 깨야 되는데 깨지 않았다. 그리고 상승을 한다. 이때 우리는 이 종목이 앞으로 크게 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고 바로 매수를 같이 동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 종목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해도 거의 27% 정도의 상승. 이렇게 단기간 단 일주일 만에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패턴을 항상 이용하면은 얼마나 좋은 종목, 그런 종목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화승인더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패턴이 유사합니다. 361선, 월봉의 21선과 만나는 그 부위, 거기에 21선이 하락을 멈추고 평행하는 이 지점,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량이 이미 들어온 상태, 이 지점에서는 편하게 21선이 방향을 트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 때에는 기관의 물량이 매수한 물량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에 우리도 같이 매도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21선 눌림목 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기관이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스윙 매매로 보유를 해서 이 종목도 23%, 20% 이상의 큰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패턴, 수급과 차트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스닥의 ICD라는 종목입니다. 똑같죠? 361선 노란선 월봉의 21선 부근. 이 종목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똑같이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지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도 21선을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21선을 하루는 깨고 내왔다가 바로 회복을 하고 21선을 타고 상승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선을 하락을 해야 되는데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한다. 이 종목은 추세가 전환이 일어난 거구나. 이때 우리는 같이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1선 위에 21선 눌림목 부분,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 40%라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40%를 다 먹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고 재차 상승할 때 이런 부위에서 그냥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기관의 수급, 그리고 이평선, 모양, 정배열일 때 이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이 종목도 동일하죠. 월봉의 21선 361, 일봉의 361선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21선이 하락에서 턴을 하는 시점, 그 다음 수급은 기관이 들어오는 이 시점. 그런데 기관이 21선을 깨고 대량의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재차 매수를 하는, 이것을 확인을 하고 이 부위, 21선 뜬 부위가 아닌 21선 이 눌림목 부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함께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5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5종목만으로도 일정한 패턴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TC라는 종목입니다. 동일하죠. 노란색 선이 일봉의 361선, 이것은 월봉의 검은색 선 21선, 이렇게 밀착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봉의 이 361선을 기준으로 21선이 한번 크게 상승을 하였다가 21선이 되돌아오는 시점, 그리고 361선과 골든크로스를 이뤄낸 이 시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매수를 못했다 하면은 재차 2차 눌림목인 이 지점, 이 LTC라는 종목은 오히려 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코스피처럼 50억, 100억씩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가총액 대비 이 정도 매수량이면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이 패턴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종목으로 힘스라는 종목입니다. 힘스라는 종목도 큰 폭의 기관의 매수로 상승이 이루어졌다가 지수 하락과 함께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기관이 재차 2차 매수를 들어오고 21선 부근에서 눌림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란색 이 선 361선 월봉의 21선을 아래다 깔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항을 했던 것을 뚫어놓고 다시 재차 눌림, 360 눌림선, 21선 눌림선,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선 21선 위에서 우리는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던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차 상승시켰던 기관이 큰 폭으로 이 종목을 띄우는 모습입니다. 16%나 14%나 올랐죠. 그리고도 추세가 21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주가지수가 어떨지에 따라 다르지만은 지금 현재 쌍봉을 이룬 상태입니다. 전고점. 이렇게 쌍봉을 이룬 상태인데 주가지수가 안 좋을 경우 21선을 깨고 조정을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좋으면은 전고점을 깨고 상승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주가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종목이 전고점을 깰 수 있을 거다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주가 지수를 우리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불안할 때는 이런 전저 쌍고점, 이 쌍봉에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수익이니까 갖고 가는 방법,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매일매일 종목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할 때 쓰는 이런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주도주에서 독특하게 공통된 유형을 찾는 그런 361선, 21선의 월봉의 21선, 그리고 정배열인 상태, 그리고 기관의 수급,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 종목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뉴스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검색을 하면은 보다 정확하고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주도주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